자, 지난 시간에 우리 운동 이야기 했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속력이라는 개념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속력이죠. 이거 화면 색깔, 피부톤이 괜찮네요. 자,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라 그래가지고 공식으로 이거를 쓰게 한다면 V는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는 거고요. V가 속력, T가 시간, S가 거리. 그리고 여기서 이 구조 자체가 의미가 뭐가 되냐면 시간과 거리의 기울기가 속력이다 인 거였죠. 맞지?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거리라는 거는 총 움직인 거리가 돼서 속력을 시간 동안 누적한 게 거리가 된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S는 V 델타 T가 되는 거고, 이게 요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말은 뭐가 된다? VT 그래프에서, 즉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하든 안 하든 그 밑넓이가 뭐가 되더라? 거리가 되더라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운동의 기본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요 두 가지였습니다. 뭐 시간 기록계나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중등 과정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고 고등 과정부터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 기록계라든가 다른 그런 것들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도구들인 거지. 오케이? 자,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되는 개념은 일단 심화 개념부터 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물리 운동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가속도라는 거야. 혹시 중등은 한번 배웠어? 고등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요건 고등 거니까 지금 들어두면 좋아. 원래 중등에서 배우는 건 아니긴 한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 20분, 30분 정도 설명하는 거, 여기까지는 중등 아닙니다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막 영어가 좀 많이 적힐 건데, 최대한 한글로 풀어는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통합과학 과정과 물리 원과정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면 요 뒤에 일과 에너지 할 때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좀 배울 거예요. 바로 뭐냐면 가속도 acceleration A입니다. 가속도의 정의는 델타 T분의 델타 V. 그럼 한글로 설명하자면 일정 시간 동안 속력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빨라지고 얼마나 빠르게 느려질 수 있느냐. 속력의 변화 혹은 운동의 변화인 거야. 요 공식 부분이. 그리고 오늘 뒤에서 배울 개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얘가 뭐가 되냐면 n분의 f. 물체의 질량이 나눠받게 되는 힘의 크기예요. 근데 우리 있잖아. 요 공식, 요 부분을 식을 딱 넘기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공식이 되는 거죠. F는 MA가 되는 거야.
원래는 F는 MA가 아니라 A는 N분의 F가 진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가속도라는 것으로 운동과 힘이 같이 설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과거, 고대, 중세 이전의 과학자들은 힘 때문에 운동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힘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힘 때문에 일어나는 거는 움직임이 아니라 움직임의 변화를 힘이 만드는 거죠. 우리 첫 시간에 여러 가지 힘할 때 힘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지?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모양이 바뀐다 다음에 뭐가 바뀌었죠? 그치? 운동 상태가 바뀐다가 있었잖아. 그 설명 자체가 가속도라고. 그럼 봐봐. 물체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빠르기도 일정해야 되고 방향도 일정해야 돼.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등속 직선 운동인 거야. 그럼 오늘은 힘이 가해지는 물체에 따라서 운동이 변할 때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늘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거 설명 이해 안 되면 이번 주에 한 번 정도 영상을 받아가서 보더라도 한 번 정도는 보강을 좀 합시다. 자, 그런데 있잖아. 잘 보세요.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니니? 저기 있네. 똑같이 생겼잖아. 글자만 다르고 똑같이 생겼잖아. 생김새가. 그 말은 결국 뭐다?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게 된다면 요 기울기가 뭐가 될 거다? 가속도가 될 거라는 거죠. 맞지?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A가 0보다 크면 점점 빨라지는, A가 0보다 작으면 점점 느려지는. 근데 내가 첫 시간에 그 이야기도 했죠. 물리학에서 음수의 뜻은, 마이너스의 뜻은 작다가 아니고 반대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봐봐. 여기서 A가 음수이려면 F가 음수란 소리야. 질량이 음수가 있냐? 없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적어도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러니까 운동과 힘이 반대로 가니까 느려지는 거고 운동과 힘이 같은 방향이니까 빨라진다라는 걸 이야기할 거라고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럼 만약에 A가 0이면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 A가 0이라면 F가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거 무슨 운동이다? 등속 직선 운동일 때 이렇게 될 거다. 뭐? 속력 시간에서. 맞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 공식을 좀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겁니다. 공식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일단 필기는 요거는 뭐 지난주 내용이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필기해 주시면 돼요. 운동이 변하는 거. 8쪽이냐? 그지? 8쪽 옆에 있는 필기 칸에 여기서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 딱씩 정리만 해놓고 전화 잠깐 한 통화 해봐야겠다. 테이는 조금 늦게 온다라고 연락이 왔고, 헤이. 테이가 그래, 안 와서. 자, 아니다, 요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봐봐. 요 칠판 밀자. 나도 전화 좀 하고. 자, A는 델타 T분의 델타 B잖아요.
그럼 단계별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결국 델타 V는 A 델타 T라는 소리가 되지? 즉 델타 V 운동의 변화, 속력의 변화는 가속도의 시간을 곱한 거와 같다가 되죠. 맞지? 그리고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델타라는 거. 수학 어디나까지 나갔어? 그럼 델타 의미는 대충 알고 있죠? 응? 그러면 델타 V라는 건 뭐야? V-V0. 나중 운동 속력에서 처음의 속력을 뺀 값이라는 거란 말이야. 얘가 뭐가 된다? A 델타 T가 되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항을 싹 이항해주면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야. V는 V0 플러스 A 델타 T. 그럼 봐봐. 나중의 값은 처음의 값 더하기 변화한 양이다라는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맞지? 우리는 얘를 (1번식) VT라고 부릅니다. 속력과 시간에 원래는 속도가 되는 건데 중등이니까 속력과 시간에 관한 공식이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얘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식을 살짝 변형해 볼게요. 어떻게? V는 A 델타 T 플러스 V0로. 왜 이렇게 변형했냐면 이 식이 지금 뭐랑 같은 거냐면 Y는 AX 플러스 B 꼬라지인 거야. 이게 뭔데? 1차함수식이죠, 그냥. 그냥 1차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즉, 우리는 A가 그대로 기울기. 세로축이 Y축이 V, X축이 시간. 그럼 V0는 절편이 되겠네. 맞지? 요러면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가 참 편하겠죠?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속력. A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할 때 그 시작점이 V0. 맞지? 그냥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 요까지를 델타 T라고 하면 요게 V0. 여기가 V일 거니까 여기서 여기는 V-V0니까 A 델타 T가 되겠네. 맞지? 여기는 V0.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지? 자, 그럼 우리 요식을 잘 봐봐. 세로축의 V, 속력, 가로축의 T, 시간. 속력과 시간이 나오는 그래프의 밑넓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거리라 그랬지.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거리 S가 된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S는, 거리는, 자, 요 밑에 사각형 넓이. 뭐 곱하기 뭐? 그치. V0 델타 T. 시간과 처음 속력의 곱이죠. 자, 요 위에 삼각형 넓이는? 자, 밑변이 델타 T. 높이는 A 델타 T. 근데 삼각형이니까 반. 그럼 어떻게? 요런 공식이 나오죠. V0 델타 T 플러스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 맞지? 우리는 요 식을
2번식 ST식이라고 합시다. 원래는 이제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시간이라는 변수를 없앨 건데, 그러려면 1차식과 2차식이니까 가장 무난한 선택은 뭐가 되죠? 요 식에서 세 번째 공식을 뽑아내는 거지. 델타 t는 이라고 정리하면 a분의 v-v0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t가 없는 식이 나오겠죠. 근데 대입하기가 싫어요. 나도 싫어. 대입하고 풀어봤는데 머리 아파. 그러면은 여기에 굳이 무리해서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좀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도형은 무슨 도형이다? 모양이 사다리꼴이다.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냐? 어떻게 구하면 돼? 그치. 윗변 밑변 더하고 높이 곱한 뒤에 반으로 자르면 되죠. 그럼 밑변 v, 윗변 v0 곱하기 높이 델타 t 나누기 2가 거리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네. 되게 단촐해진. 여기 델타 t에다가 얘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a분의 v 마이너스 v0가 s다가 되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요 공식 중간 풀이 과정에서 저거 그건데가 보여야 됩니다. 힌트 중3 아니면 고1 수학. 합차. 합차가 고3에 중3에 나와요. 곱셈 공식. 곱셈 공식 나오잖아.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싫어하는 분모는 다 넘겨버리면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는 세 번째 식 sv식이 나오고, 여기에 식이 하나가 더 나와요.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요 식에서 델타 t만 그냥 넘길게. 반대편으로. 그러면은 델타 t분의 s는 뭐가 남았죠? 2분의 v 플러스 v0가 남았지. 근데 있잖아. 얘가 뭐게? 한글로 풀어서 설명해봐. 델타 t분의 s니까. 그 한글로. 시간분의. 거리잖아, s. 몰랐어요. 뭘 몰라.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글자 쓰고 있는 거 SVAT 4개밖에 없는데. 시간분의 거리. 결국은 총시간분의 총거리잖아.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네, 그렇죠. 얘가 평균 속력이 됩니다. 언제? 속력이 일정하게 변할 때만. 이 무슨 소리냐? 여기가 평균 속력이라는 거야. 요 가운데가.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가 같아지는 여기가 평균 속력이 되고, 그러면 이 사각형 넓이랑 이 사다리꼴 넓이가 어떻게 된다? 똑같다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시 문제 하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다는 걸 설명해 주는 예시 문제 하나를 낼 건데요. 문제풀이법이 한 4가지 되거든? 되게 간단한 한 문제. 그리고, 그 중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을 보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허탈해 합니다. 특히 수학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더 심하게 허탈해 하게 돼요. 수학이나 물리 잘할수록 더 허탈해지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큐! 문제 적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풀 데가 없어요. 노트 옆에 잠깐 메모해서 풀어. 아니면 잠시만. 이거 다음 바닥이 뭐지? 요 다음 바닥까지는 필기해도 됩니다. 제 해석 양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요 공식 옆에다가 왼쪽 페이지 공식 옆에다가 풀어주세요. 30m/s로 달리던 차가 속력을 일정하게 감속하여, 그러니까 속력을 일정하게 줄여서 4초 후에 정지했습니다. 끼 계속 멈추는데 몇 초 걸렸다? 4초 걸렸다. 그럴만 합니다. 30m/s면 시속 108km예요. 계산해보면 빠른 거예요. 고속도로 속도 제한이 100km죠. 그럼 빠른 거죠. 제동거리는 몇 미터게? 제동거리라는 말은 차가 멈추는데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몇 미터냐 라는 문제입니다. 네. 제동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기 시작해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 차는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 멈출 때까지 필요한 거리가 몇 미터였냐는 거지. 의외로 꽤 크게 나올 겁니다. 그보다 짧아요. 60이죠. 자, 왜 60이 나오는지 한번 다양하게 풀어보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지. 자, 이 문제는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들을 좀 보는 건데, 자, 속력이 일정하게 느려졌다라 그랬죠. 이 문장이 등가속도인데 A가 음수다라는 소리인 거야. 선생님 저거 알죠? 네. 등가속도인데 속력이 가속도의 크기가 음수다라는 소리고, 그럼 30m/s가 뭐가 된다? 처음 속력이 되겠죠. 4초 후라 그랬으니까 델타 T가 4라는 소리고요. 멈췄다 그랬으니까 나중 속력이 0인 문제인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S가 얼마냐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풀든 물리를 풀든 학교 시험을 칠 때 시험지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밑줄 쳐져 있고 막 빽빽하게 막 표시해져 있고 그거도 안 되지만 시험지에 요 정도 표시도 없어도 안 되는 거야. 문제에서 데이터들을 일정하게 이렇게 뽑아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장 어렵고 멍청하게 문제를 풀면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가속도가 음수라고 그랬는데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럼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S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공식을 열심히 공부하는 수학 잘하는 아이들. 그럼 S를 구하기 위해서 가속도가 필요하네. 가속도를 구해보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V 빼기 V0. 그러니까 4분의 0 빼기 3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5네. 그리고 단위는 뭐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자,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2번이나 3번에 이제 대입해서 숫자를 풀겠죠. 2번에 대입을 하면 S는 30 곱하기 4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5 곱하기 4의 제곱 120 빼기 60은 60 이렇게 풀었거나 2 마이너스 2분의 15 S는 0제곱 빼기 30의 제곱 마이너스 15S는 마이너스 900 S는 60m 이렇게 풀고 있으면 이제 머리가 멍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선생님이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푸냐? 평균 속도는 2분의 30 더하기 0이니까 15. 0 더하기 30 아니에요? 뭐 상관없죠. 저기 써있죠. 그럼 0 더하기 30. 0 더하기 30. 그래서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서 15 곱하기 4에서 60m다. 훨씬 간결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아니요? 일단 너무 쉬워요. 더 필요 없어요. 속, 시. 처음 속력 얼마라고? 30이죠. 속력이 일정하게 느려졌죠. 몇 초 만에 멈췄다고? 4초. 자, 이 삼각형 넓이 60m. 끝. 이게 제일 쉽은 거죠. 그렇지. 그래프 그리는 것만 익숙해지면 이것만 한 게 없죠.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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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실수도 훨씬 적게 나오고. 네, 선생님이 그래프 하고 그래프 강조하고 이렇게 그래프 유도되는 거 보여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래프 잘 그리면 수능까지 편합니다. 자, 요거 일단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현재 중등과정 중3에 자유낙하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유낙하라는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진 운동인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낙하라는 운동은요, 얘입니다. 그냥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점점 빨라지죠. 왜 빨라지냐면 떨어지고 있는 물체는 어떤 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 우리가 요거 생각해봐. 물체 질량이 m이고요.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얘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mg, 즉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배웠잖아. 우리가 첫 시간 여러 가지 힘할 때 중력 이야기가 있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배운 거. 그럼 이 물체가 가지게 되는 아래쪽 방향의 가속도는 질량이 받는 힘이란 말이죠. 그러면 m분의 mg니까 그냥 g만 남죠? 그리고 이 크기가 얼마다?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 뜻이 뭐냐면 1초마다
9.8m/s씩 빨라진다라는 소리야. 이해가 돼요? 응? 빨라지는 정도가 저 중력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봐봐. 결론적으로 빨라지는 정도가요. 질량과 상관이 있어, 없어? 물체 질량과 상관이 없어요. 모든 물체가 없죠.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다면 가벼운 물체든 무거운 물체든 똑같은 속력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똑같은 속력으로 똑같이 점점 빨라지면서 같이 떨어져요. 선생님, 근데 왜 깃털이 천천히 떨어져요? 왜 종이가 천천히 떨어져요? 공기의 저항 때문이에요. 공기 저항을 제대로 배우려면 나중에 고3 과정 심화물리, 물리학 2에 가야 배우는데, 공기나 유체의 저항은 첫 번째, 단면적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 물체의 형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여기 이제 되게 많고, 아무래도 이과 계열 과목이다 보니까, 유독 특히 물리는 남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스포츠카들 보면 생김새가 점점 비슷해져 가죠. 스포츠카들. 뭐 포르쉐나 페라리나 밤이 되면 저기 바닷가 인근에 되게 붕붕 하면서 댕기는 차들 있잖아. 스포츠카. 되게 비슷비슷하게 점점 납작해져 가고 앞뒤로 뾰족해져 가고 뒤쪽에 살짝 날개가 싹 올라와 있고 비슷하게 생겨 가잖아. 왜 그 모습이 비슷해져 갈까요? 그치? 그게 공기저항을 가장 덜 받는 구조가 되는 거고, 차가 그렇다고 마찰력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 달리는 바람의 힘으로 차를 바닥에다 좀 더 붙여줄 수 있는 모양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형상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차들이 점점. 알겠어요? 페라리랑 lamborghini 똑같이 달라요. 눈가리가 다르죠. 그리고 람보가 좀 더 뾰족하게 생겼지, 얘가. 이제 만든 사람이 둘 다 이탈리아인인데, 람보르기니라는 그 트랙터 공장 사장이 페라리를 샀는데, 개인적으로 요런 걸 더 고쳤으면 좋겠다고 페라리한테 건의했는데, 어디서 농기계나 만지시는 분이 자동차에 간섭이 있냐고 난리를 떨어버린 바람에 빡쳐서 자기가 페라리 잡겠다고 만든 게 람보르기니라서. 진짜입니다. 자, 어쨌거나 똑같이 빨라지는데, 그럼 우리가 봐봐. 얘도 등가속도 운동인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운동인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식.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인데, 자유낙하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처음 속력이 0이고 가속도의 크기가 G, 즉 9.8인 운동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요 두 조건을 요 식에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라는 거죠. 식이 바뀌겠죠. V0가 0이니까 요 항들이 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뀐다? V는 GT, S는 2분의 1 GT 제곱, 이 GS는 V 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자유낙하기 때문에 되게 계산이 오히려 간편해지는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요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거 아니야. 조금 옆으로 좀 당겨서 그릴까? 조금 당겨서 그리자.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그냥
중등 거니까 G는 9.8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요. 시간이 1초면 속력은 9.8이 되겠죠. 떨어진 지 1초 뒤에는. 2초 뒤에는 19.6이 되겠지. 그러면 T초 뒤의 속력은 그치 9.8T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4.9T 제곱이 돼요. 저 넓이가. 즉 움직인 거리일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이거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속력이 V가 될 때 속력이 V가 되는 시간은 얼마게? 9.8분의 그치. 9.8분의 V가 되는 거지. 이게 함수에서 기울기의 뜻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우리가 9.8을 곱했잖아. 그럼 여기서 1로 오려면 9.8을 나눠주면 된다는 거. 그러면 그때 요 삼각형의 넓이도 계산할 수 있겠죠. 19.6분의 V 제곱이 돼. 거리가.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도 가능해지냐면 H미터에서 떨어뜨렸을 때 몇 초 뒤에 도착하느냐와 떨어졌을 때 속력이 얼마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오면 되느냐? 여기에 H를 넣고 V를 물어보니까 뭐를 하면 돼? 루트 씌우면 끝나네? 그럼 여기는 루트 2G 19.6H가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는 G 9.8분의 2H니까 4.9분의 H 루트로 가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자유낙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유낙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해진 값 말고 나머지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안 꼽혀 있었네. 언제 빠졌지? 정해진 값 말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자, 뉴턴의 운동 법칙. 보통 요 파트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과학 관련, 특히 물리학 관련 책을 사보면은 대부분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얘죠. 그리고 대부분의 책에서 설명을 제일 잘 못하고 있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대로 연결을 하기 위한 포인트를 몇 가지를 잡아서 가야 돼요. 보통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 하면 1법칙을 뭐라 그러죠?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지. 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라면서 이 법칙이 F는 ma다 뭐 이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 3법칙이 작용 반작용이고. 근데 1, 2법칙이 설명이 틀렸어요. 정확하게는 제목이 틀렸어요. 제목이 틀렸다고. 일단 첫 번째 제일 심하게 틀린 거. F는 ma는 여기에 있어야 할 게 아닙니다. 애시당초 뉴턴의 운동법칙 자체가 A는 M분의 F예요. 애시당초 운동법칙 자체가.
그럼 1법칙은 뭐냐? 관성의 법칙이, 관성이라는 개념 설명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냐면 R자임이 0인 물체의 운동 상태에 대한 겁니다. 요게 1법칙이에요. R자임이 0이다. 그 물체가 받은 힘의 합력이 0이다인 거잖아. 그러면은 F가 0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저절로 뭐가 0이 돼요? A도 0이 되잖아. 맞지? A가 0이 되면 어떤 운동이 되죠? VT 그래프에서, 즉 속력과 시간이 나오는 운동에서 어떤 운동을 하게 돼야 되죠? A가 0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등속 직선. 나머지 한 가지가 뭐게? 나머지 한 가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이. 뭔데? 정지. 즉, 물체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거나 힘의 평형 상태에 있게 되면 처음 속력이 0이 아닌, 즉, 움직이던 물체는 무슨 운동을 유지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처음 속력이 0이던 물체는, 멈춰있던 물체는 계속 멈춰있게 되고,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 힘이 0일 때. 그 말은 뭐다? 어떤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 중이다, 혹은 계속 정지해 있다라는 말은 R자임이 0인 평형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원래 운동을 운동 상태 유지하는 성질이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성질보다 이 운동 부분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가속도 법칙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까요? 요게 1법칙이었다면. 가속도 법칙은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까? 그치. R자 힘이 0이 아닌 운동의, 그럼 여기서는 변화라고 써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떤 운동의 변화가 된다? F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A도 0이 아닌 건데, 즉 운동은 변하는 건데, 첫 번째, 운동 방향과 방향이 평행하면, 운동과 힘이 나란하면, 운동 방향과 힘이 나란할 때, 즉 같은 방향이면 A가 0보다 크고 반대 방향이면 A가 0보다 작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속력은 변하는데 방향은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된다고. 언제? 힘과 속력이 평행할 때는. 그럼 두 번째, 운동하는 방향과 가해지는 힘의 방향이
요거 무슨 기호게? 수직. 수직일 때. 힘과 운동이 수직일 때는, 즉 두 방향이 수직일 때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느냐? 수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등속 원 운동 하게 됩니다. 등속 원 운동할 때 각 물체의 운동 방향은 그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 물체에 가하는 힘의 방향은 그 원의 중심을 향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운동은 뭐다?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변화하게 돼요.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어. 여기 위에다 좀 적어야겠다. 세 번째는, 그러면 비스듬할 때는 힘과 운동이 비스듬할 때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되죠? 아니,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이 물체가 속력은 이쪽 방향인데 힘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인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합력할 때 힘을 더하고 나누는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힘을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나란한 힘과 수직인 힘 두 가지의 합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비스듬한 힘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란한 힘 때문에 속력의 변화가 수직인 힘 때문에 방향의 변화가 오겠죠. 결론, 둘 다 변화가 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스듬한 거에 얘는 우리 진자운동이나 포물선 운동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진자운동이나 포물선 운동은 둘 다 바뀌는 거지. 포물선 운동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수평으로는 일정합니다. 대신에 올라갈 때는 느려지고 내려올 때는 빨라져요. 왜? 아래쪽으로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알겠어요? 수평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일정한 거지. 그 진자운동은 줄 때문에 매 순간 방향과 힘하고 다 계속 바뀌어서 이런 거고. 자, 세 번째. 작용과 반작용. 사실 얘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가장 차이가 적은 게 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뉴턴 법칙에서. 근데 작용 반작용은 다른 점에서 되게 헷갈리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실험을 통해서 작용 반작용이 뭔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팔 땡겨. 있으니까 세게. 진짜 안 땡겨지던데. 땡겨. 양손으로 잡고 땡겨.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자, 나는 안 땡기고 버티고만 있었는데 끌려오잖아. 학생이 내 팔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이면 내 팔이 학생을 당겨오는 힘이 반작용으로 항상 똑같이 생긴다는 게 작용 반작용. 다른 말로는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도 해요. 모든 힘은 상호작용한다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것 때문에 되게 헷갈리게 돼요.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반작용으로 생기는 힘의 크기는 항상 같고요. 두 힘은 반대 방향으로 같은 직선상에서 작용을 해요. 이렇게 세 개를 적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필기한 내용과 똑같아집니다. 거의 같아집니다. 뭐? 지금 힘이 같잖아요. 근데 아까 땡겼을 때 끌려. 그거는 내가 무거워서 그런 거야. 그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해야 돼. 얘는 안 땡겨지던데. 그냥 땡겨지는 거죠. 제가 제가 가벼워서 그런 거고. 버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찰력이 적어서 그래요. 자. 뭐랑 비슷하냐면 이 세 개가 알짜 힘이 0이 되는 조건이 있었죠. 뭐였는데 기억? 반경지.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고 한 직선을 작용점이 같다. 한 직선을 작용점이 같다. 같은 작용 선을 지닌다예요. 작용점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같은 이야기 같죠? 비슷하죠?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 왜 서로 다른 이야기냐면, 그림을 그려보잖아. 얘는요, 한 물체에다가 F1과 F2를 가한 거예요. 근데 얘는 얘가 1번 물체, 얘가 2번 물체일 때 1이 2를 미는 힘이 이렇게 생긴다면 그 반작용은 2가 1을 미는 힘이 생긴 거예요. 애시당초 물체가 한 개가 아니라 뭐다? 두 개죠. 서로 다른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합력이 구해지는 건 아니에요. 즉 작용과 반작용은 합력을 구하면 되는 힘이 아닌 거예요. 그 두 개를 합하면 안 돼. 근데 봐봐. 아까 왜 선생님은 안 끌려왔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요 사이에 용수철이 달려 있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겼잖아. 근데 선생님은 마찰력이 되게 크고 여기는 마찰력이 작죠. 가벼우니까. 그러면 나를 당기는 힘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최대 마찰력을 넘지 못했어. 그럼 난 끌려갈 필요가 있어, 없어? 근데 얘는 그 힘이 최대 마찰력을 넘어서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야기했잖아. 줄다리기의 핵심은 당기는 힘이 아니라 마찰력 키우기라고. 발을 땅에 붙이. 무거운 게 이긴다고요. 가장 단순화시키면.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어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돼요. 작용이라는 힘을 문장으로 써보면 이해가 쉬워.
A가 B를 이쪽으로 뭔가요? 세모라는 힘을 가했다라고 문장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반작용은 반드시 B도 A를 반대쪽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같은 종류의 힘을 가해야 돼요. 반드시 같은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장 풀이 하나를 해볼게요. 지구가 있고요. 지구 위에 테이블이 하나 놓여져 있고요. 테이블 졸라 크죠? 너무 큰데. 그 테이블 위에 사과가 하나 얹어져 있어요. 진짜 그만큼 크다고 가정하고. 아니요, 그냥 지구 위에 테이블이 있다는 걸 표시해 주고 싶은 것 뿐이야. 지구 위에 테이블이 어떻게 있어요? 지구 위에 큰 나라하고는 건물이고 큰 나라하고는 건물 위에 책상이 있잖아요. 아니, 아니, 대기 위로 지구의 대기 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 지구. 아니 지구의 대기 위라고 생각. 대기 위 아니에요. 지표면 위에야.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힘의 반작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과의 무게. 아니에요. 의 반작용을 찾으라고. 야, 사과의 무게면 중력이잖아. 중력이면 힘이잖아. 네. 그럼 반작용이 있어야죠. 이쪽. 뭘까? 사과의 무게의 반작용. 몰라. 아니, 지금 테이블 위에 얹어놨는데 왜 튀어?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 헷갈리는 이유가 문장화를 안 시켜서 그래. 테이블의 무게. 땡. 찍었는데. 어? 지구의 무게. 지구의 무게는 아니죠. 지구와 테이블의 무게. 땡. 테이블과 지구, 아니 테이블과 자. 사과의 무게. 사과가 지금 밖으로 탈출하는 거. 작용이라는 힘, 사과의 무게를 문장화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나오는 오류들이야. 그래 중이야. 무게, 즉 중력은 누가 당겨주는 힘인데. 지구가 그치. 그럼 사과가 지구 땡겨. 그치.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뭐예요, 다들? 사과의 무게라는 말 자체는 지구가 사과를 지구 쪽으로 당기는 중력이잖아. 중력 만율력이잖아. 그럼 반작용은 누구도 누구를 당겨야 된다? 그치. 사과도 지구를 사과 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기고 있다고. 대신에 왜 사과만 끌려가냐면, 사과의 무게가 절대적으로. 그치. 지구 질량이 절대적으로 커서야. 봐봐. 사과의 가속도는 m분의 mg라서 g잖아.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봐봐. 지구의 가속도는 지구 질량분의 mg니까 0이에요. 지구 질량분의 사과 질량이면 0 취급해도 되잖아.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끌려가야 돼? 누구 가속도가 더 큰 거야? 사과 가속도가 압도적으로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과가 끌려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관성 이야기할 때 한 번씩 나오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교통사고 낸 게 아니고 thinking, 사고. 사고방식. 상상한 거야, 상상.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라고. 사고방식. 그때까지 알려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걸 요즘에는 영어로 되게 유식한 말로 Thinking. 시뮬레이션이라 그러죠. 실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가상 조건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거를 재현해 본 거잖아. 그럼 우린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 사과가 지구 질량이 한 10,000배쯤 되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 저희는 자연스 사과를 볼 수 있어요. 아니, 크기 그대로고. 사과를 당겨요, 사람. 네? 지구를. 자, 사과의 질량이 지구 질량의 10,000배쯤 되면
네, 블랙홀을 아니 정확하게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지구를 볼 수 있죠. 블랙홀은 안 보이니까. 사과. 사과에 말려가는 지구를 볼 수 있어요. 사과에 빨려 들어가는 지구를 볼 수 있어요. 사과가 지구에 아주 있는데 그럼 어떻게 빨려 들어가요? 무거운 사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사과 때문에 네. 지구가 사과 쪽으로 끌려 들어가서 빨려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지금 네, 아주 여기 크기가. 크기는 똑같아. 크기 그대로 오면. 근데 아주 무거운 사과에 지구의 왜 핵과 내 핵이 파인. 아니 그 정도 개념이 넘어선다니까. 사과 그 크기가 정도예요. 지구 크기예요. 아니 사과 크기가 그대로인데 질량만 지구의 만 배가 되면. 그럼 지구가 어떻게 사과 안으로 들어가요? 일명.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 과정의 심화 레벨로 들어가면 배우는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중력 때문에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어떤 여자 가수의 역주행한 유명한 곡의 제목을 구경할 수 있겠죠. 네, 이벤트 호라이즌 사건의 지평을 볼 수 있겠죠. 그 사건의 지평선 노래 가사 제일 끝부분 있잖아. 그 너머로 안녕. 그 선 너머로 안녕.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야. 그냥 그동안 즐겁고 다시는 못 알아. 왜냐하면 거기를 넘어가 버리면 못 나와요. 진짜요? 빛조차도 못 빠져나오는 공간이 사건의 지평이기 때문에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라는 노래 가사예요, 그게. 자, 어쨌거나. 자, 봐봐. 이거 잘 봐봐. 그래서 사과의 무게의 반작용은 사과도 지구를 당기는 힘인 거야.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힘 때문에, 이 무게 때문에 사과는 테이블을 누르겠지. 네. 이걸 수직 강력이라 그럽니다. 마찰력 할 때 이야기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 테이블은 또 뭘 해야 돼요? 수직 강력의 반작용인 수직 강력이 생겨야 되죠. 네. 테이블이 사과를 미는. 밀어 올리고 있겠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사과만 보면 밑으로 중력, 위쪽으로 수직 강력을 볼 수 있는 거야. 떠받치는 힘. 그리고 이 둘의 알짜 힘이 얼마다? 0이다. 알짜 힘이 0이라서 알짜 힘이 0인데 처음 속력도 0이었으니까 이 사과는 뭐 하고 있을 거다? 네, 정지해 있을 거다. 사과 잘 계시.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테이블이 없어지면 그러면 요 수직 강력이 딱 없어질 테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자유낙하하는 모습의 사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짚으면 다음은 그것도 알짜임 다시. 그치, 떠받쳐 올리는 힘이 생기니까. 충돌에 의해서 힘을 받은 거니까. 로켓 발사.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고 1법칙 따로 2법칙 따로 3법칙 따로가 아니고 물체에 가해지는 힘하고 그 힘 때문에 나타나는 운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해 준 포인트들인 거예요. 평형 상태일 때는, 평형이 아닐 때는. 그래서 그 힘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평형 혹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정리한 겁니다, 뉴턴은. 이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이 우리는 제목의 일부만을 말하죠. 원리. 프린키피아. 이게 뭐예요? 월이요. 처음에 말해주셨.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책 이름. 원 제목. 필로소피에 내추럴리카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진짜 한번 돼요. 한번 돼요. 진짜 외워보려. 필로소피에 내추럴리카 프린키피아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그러니까 뒤에 이카가 형용사음이에요. 따지고 보면 라틴어에서. 자, 필로소피에르 이게 이제 뭐냐면 라틴어에서
필로가 생각하다예요. 유필로. 소피에르가 좋아하다입니다. 그럼 필로소피에르가 되면 생각을 약간 철학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즉 철학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추럴리카, 자연의라는 뜻인 거야. 내추럴 매트맨. 그러면은 필로소피에르 내추럴리카는 자연 철학이 되죠. 자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결과, 원리를 따져보는 철학인 거지. 그래서 자연의 철학이라서 그게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목인 과학인 거야. 맨 마지막 건 뭐예요? 매트맨. 수학, 매트메틱스. 필로소피에르 내추럴 리카, 리카 매트맨. 프린키피아, 원리, 내추럴리카, 매스메티카, 수학적인 원리. 그러면 책의 제목을 해석하면 자연현상의 규칙성을 수학적인 원리로 해석해 보겠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줄이면 피직스가 되죠. 엄청 자연스러운 예쁜 수학. 아니죠. 자연현상의 규칙성을 수학으로 풀어보자. 예쁜 수학이 아니고. 그래서 이놈의 과목은 네. 칠판에 수식이 절반이 적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늘은 원리 설명을 이야기한 거니까 수학기 하나도 없지. 원리 맞아요. 다음 주부터 수식이 가득할 겁니다. 수식 영어가 많을까요? 공식이 가득 찰 거예요. 영어도 많겠나요? 거의 다 영어로 적히겠죠, 이제. F-E. 그래서 내가 이거 적어놨잖아. 여기. 저 지금 밑에 지금 적고 있어요. 요거 적어놨잖아요, 요거. K-I-N-G 거장님. 서양 학문에서 나오는 이 글자들이 거의 그대로 적혀 있게 돼 있죠. 공부 자체가. 그냥 저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와요. 라틴어. 책 있을까요? 그 번역돼 있는 프린키피아라는 책은 되게 많을 겁니다. 프린키피아. 아.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는 프린키피아 원전은 아닐 거고요. 이제 그거를 번역하고 이제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해석해서 아이들이 읽기 좋게 만들어 놓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프린키피아. 이거 만약에 도서가 인정되는 필로소피를 내추럴리카 필로소피아 메스티카 저 국회 도서관에는 아마 그 라틴어 버전이나 한국 번역 버전이 있을 수도 있겠네. 자, 그냥 프린키피아 돼 있는 거 읽어보면 됩니다. 물리책이에요, 물리책. 그냥 그걸 예, 뉴턴이라는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양반이 그 사람 직접 신이 그 양반이 근데 왜 제목이 하필 라틴어냐? 영국 사람인데 라틴어 가는 건데요. 간지가 아니고 그 모든 시작은 라틴. 후크라고 하는 뉴턴의 선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 피터팬에 나오는. 현미경으로 코르크막에 잘라서 보다가 아주 작은 방, 사실은 세포벽을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초로 그러니까 그 전에도 현미경이 있긴 했어, 렌즈로. 그 현미경을 통해서 코르크막의 세포벽을 관찰하는데 성공한 과학자가 후크라는 학자겠습니다. 코르크파는 야구 방망이 안에 넣는 거 아니에요? 그 훅이라고 그 와인병 뚜껑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나무 색깔의 와인 나무 색깔 그 후크라는 선배가 뉴턴 때 그 흑사병이 돈단 말이야, 유럽에. 그래서 유럽 인구가 3분의 평균적으로 3분의 1이 죽었고요. 대도시는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이거 살아남는 게 힘들겠는데. 네. 그때 안 극단적으로 그 병이 지금 거의 없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라틴. 감염률도 높고 치사율도 너무 높았던 거야. 그리고 잠복 시간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감염되면 금방 걸리고 금방 증상이 올라와서 금방 죽어. 남한테 옮기기 전에 죽어. 근데 문제는 그 당시 대도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다는 거죠. 그 살기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깡총으로 그래서 뉴턴이 깡촌으로 튑니다. 자기 고향으로 에딘버러라고 하는 쌤 라틴은 무슨 나라 말이에요? 고대 로마. 라틴.
그래서 도망가면서 자기 가방에 자기 학교 도서관에 있던 책 몇 권을 막 쑤셔 넣었는데 우연하게 들어간 책이 그 갈릴레이가 쓴 운동에 대한 책, 관성에 대한 책이 들어있었던 뉴턴의 일곱지.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똑같이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책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너무도 할 일 없고 심심한 나머지 수학적으로 증명해 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제히 실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싹 해놓고 그 흑사병 기간이 끝나고 이제 대학교로 돌아왔더니 교수님들도 거의 한 반 이상 죽은 거야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을 때니까 더 빨리 죽었겠죠.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뉴턴은 그냥 평민 출신이기도 하고 학자는 귀족 대우를 좀 해주는 편이었으니까 학교에 남아서 계속 교수를 하고 싶어 했고 그러면 교수 심사를 받을 거 아니야. 선배 교수들한테.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온 그 프린키피아에 지금 들어있는 책 내용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영어로 하냐고 선배가 시비를 겁니다. 아씨. 모름지기 학문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허락된 건데 영어로 하면 저 무지랭이 평민들도 다 알아들을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귀족 시대가 있던 시대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뉴턴은 어쨌거나 막 쓸데없는 그런 질문하고 태클 거는 선배 때문에 짜증나서 발표를 중간쯤에 끊었는데도 그 앞에 연구 정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깨끗하고 획기적이었으니까. 왜? 운동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과학학자인 거야. 그럼 라틴어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대학 교수가 됩니다. 수학과 교수예요. 물리학과 교수가 아닙니다. 뉴턴은 수학자예요. 왜?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 깃털이랑 그 쇠고기 떨어뜨리면 같이 떨어져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실험할 수 있어요. 진공을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진공 해요? 만들 수 있어요. 진공 만드는 건 돼요. 근데 그 기계가 되게 기계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안 커요. 실제로 과학 그거 실험 얼마예요? 가격마다 다르겠죠. 성능이나. 기계가 싼 넣으면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자, 어쨌거나 그러고 그 발표덜한 노트는 책꽂이에 꽂혀 있다가 한 10몇 년이 흘러서 거의 20년이 다 돼 가던 해에 혜성이 하나 오고 있었어요. 운석 떨어져서 멸종했어요. 아니, 혜성이 오고 있는데 뉴턴이 그 혜성의 궤도를 예측하려고 하는 학자 둘이 경쟁을 붙어요. 그게 누구랑 누구냐면 후크랑 헨리였어. 후크 선장. 그 헨리가 헨리 혜성의 헨리예요. 그럼 헨리가 이겼네. 그리고 헨리가 혜성 궤도 위치를 정밀하게 관측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원궤도를 그리지 않고 있는 거야, 혜성이. 길쭉하게 타원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그게 오늘 12월 25일이죠. 어? 아. 그래서 이게 왜 타원으로 돌지 하면서 제일 똑똑해 보이는 자기 동료를 찾아갑니다. 뉴턴한테 찾아가서 야 이거 혜성 궤도 타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왜냐 그때만 해도 하늘의 세상은 원으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타원으로 돌고 있는 거잖아. 그럼 하늘이 원이다. 아니 다 원이다. 거기서 뉴턴한테 물어보니까 뉴턴이 20년 전에 노트를 꺼내서 그거 이렇게 이래야 돼서 이래야 돼서 원래 이게 타원이 맞아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수학으로. 와. 헨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왜 타원이지를 거의 2달째 고민하다가 1분 만에 컷. 1분. 자기 옆방 후배한테 자기 옆방 친구한테 찾아왔더니 1분 컷을 해버리네. 그 설명이 너무 정확해. 야 이거 뭐냐 언제 연구한 거냐? 그거 20년 전에. 너 대학 교수 임용될 때잖아. 근데 왜 발표 안 했어? 하다가 그 후크 새끼가 지랄하길래 끊었잖아. 근데 교수 된 거야. 그때부터 헨리는 뉴턴을 설득하고 협박하면서 논문을 쓰자고 꼬십니다. 어떻게 협박했어요? 내 사촌 여동생하고 데이트해라. 소개팅 시켜줄게. 그게 협박이었어요, 뉴턴한테는. 뉴턴은 여성 혐오가 있어갖고 여자랑 이야기를 평생 동안 딱 3명밖에 안 했거든. 진짜요? 네. 엄마 뭐라고요?
근데 문제는 3명 중에 엄마가 없다는 게 더 충격인 거지. 네? 할머니. 할머니, 자기 사촌 여동생, 영국 여왕폐하. 끝. 엄마는 왜 없어요? 뉴턴이 어릴 때 엄마가 뉴턴 태어나자마자 버리고 도망갔거든. 아, 그러니까 뉴턴을 임신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일하러 가셨다가 사고로 죽고 혼자 키우던 혼자 뉴턴을 낳고 나서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뉴턴을 할머니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키우면서 얼마나 엄마 욕을 했겠냐. 할머니도 엄마를 버릴 것 같은데. 그래 어쨌거나 할머니 품에서 자란 뉴턴은 버리고. 증조 할머니까지 할머니. 그래서 여자에 대한 거를 못 믿는 존재 뭐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연애는 할머니랑 78년 모태솔로입니다. 오. 사촌 여동생은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2078세에서 뉴턴은 그 대학 교수가 되고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결국은 그 설득에 넘어가서 발표하던 와중에 논문 쓰기 싫다고 옆으로 빠져나간 게 반사만환경 만들기였다고. 빛의 운동도 입자 운동으로 설명하겠다면서. 딴짓한 게 망원경 만들기인데 너무 빨리 만들어졌어. 어쨌거나 그래서 책이 나오고 그래서 뉴턴이 자기 나름의 소심한 반항을 한 게 책의 모든 글자는 라틴어인데 문장이 너무 쉽고 그림으로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어서 평균도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봐도 그 당시 초등 이상이면은 다 그냥 글만 보면 알 수 있을 만큼 쉽게 책을 썼어. 라틴어인데. 라틴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책 나가자마자 번역돼서 온 영국에 다 퍼졌죠. 그 결과 뉴턴은 왕립과학협회 회장이 됩니다. 아, 그리고 영국 특허청 일도 하고 그 와중에 뉴턴의 사이코틱한 게 보이잖아요. 뉴턴의 연구 중에 하나가 네. 교수대의 줄기리를 얼마로 만들어야 사람이 고통 없이 죽냐였어. 교수랑 이게 목졸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팔자를 찌르고. 아니 관성 때문에 목뼈가 빠져서 죽는 거예요. 신경이 끊어져서. 와. 끈을 이렇게 묶잖아. 그리고 밑에 발판이 팍 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거기서 뚝 떨어지겠지? 네. 근데 목은 끈에 묶여 있잖아? 네. 그럼 그 힘 때문에 이게 목이 뚝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목뼈가 끊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럼 고통 없이 가거든? 신경이 끊어졌으니까 뇌가 못 느낀단 말이야. 고통적일 것 같은데요? 아니지. 딱 끊어지는 순간 신경이 끊어지니까 뇌는 아픔을 못 느끼지. 그 상태로 가는 거라고. 그거 완전히 팍 끊어지는 순간 눈은 이거 완전- 그러니까 그게 어설프게 안 빠지면 고통스러워지잖아. 맞지? 네. 그럼 최소 몇 미터에서 떨어뜨려야 고통 없이 한 방에 잘 빠지냐를 연구했다고. 300m. 아, 그래서 덜. 중력. 네? 중력, 관성 두 가지잖아. 또기가 있는 양반이에요.